신축 아파트 어떤가? 예전에 고수의 눈 하면서 정모씨가 공급 부족이라는, 제가 얘기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공급 부족 이야기한다는 인간들 제대로 된 자료 같은 거 한 번도 안 내고 뇌피셜로만 이야기하죠. 영향으로 신축 희소성이 커진다. 정비사업 지연으로 공급 줄면 10년 이내 신축 아파트 각광받을 것이다. 이것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20억 하던 게 10억이 됐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추진해가지고 분양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 가격이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손해보는 거 안 같죠. 빨리 추진하려고 하겠죠. 떨어지는 도중에 충분히 추진한다. 지금 문제는 재건축 아파트에 낀 거품이 빠지게 되면은 사업성이 떨어지지가 않는데 그냥 파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인데 그냥 팔리지도 않으니까 저 호가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정상화돼 가면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수익성은 저들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신축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당시 언제예요? 작년에 분양가 상한제 얘기 나오자마자 빠슝 이 인간은 신축이 뭐 반사이익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축 지금 상한제 임박했죠. 반사이익 얻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상한소 영향 없음, 강보합 이렇게 예측한 사람들 있죠. 건설연구원 이런 데서. 그리고 뭐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는 지역 확대한다고 하니까 신축 아파트 몸값 더 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해서 재건축이 떨어지니까 뭐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강남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하락세가 퍼져나가야 되는데 강남 재건축이 떨어지게 생기니까 신축으로 프레임 돌려서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재건축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신축이나 대장주가 떨어지면서 따라가는 건데 신축으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축 가격이 엄청 뛰고 오히려 얘네가 재건축 가격까지 올려버리는 현상을 언론이 만들어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주택 공급에 대한 개념 저번에 한번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재건축 재개발 막으면은 집값 못 잡는다? 아니죠. 재건축 재개발은 양적 공급이랑 질적 공급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은 질적 공급이다. 왜? 50점짜리가 100점 되면서 신축으로 바뀌니까 가격이 오르는 이런 거고 사실은 엄청 많은 공급을 하느냐? 아니죠. 지금까지나 어느 정도 됐지 앞으로 정비사업으로 공급 확보하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왜냐? 지금 재건축하는 게 90년대 이전이죠. 얘네들은 용적률이 100%대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는데 90년대 이후에는 용적률이 200%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분양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된다. 일반 분양이.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생각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대로 공급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택지개발, 도시개발, 용도 변경 이런 걸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이나 뭐 신도시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 그리고 1기 신도시 때 서울 인구 많이 빠져나갔고 수요 감소하면서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줬고 2기 신도시도 원래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추진하고도 잃어버린 10년이 오면서 뭐가 됐어요? 판교, 광교 이렇게 강남 라인만 추진해놓고 검단 이런 데 추진 안 했잖아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쫙 빠지면서 가격을 낮추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나중에 503 때는 택지지구도 다 폐지해버리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2기 신도시도 제대로 추진을 안 하고. 그러니까 2기 신도시가 이번에 띄엄되고 또 띄엄되니까 이게 집값을 잡아주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하는 거잖아요. 정권 넘어가더라도 미리 이번 정권에서 추진을 해놓으면은 공급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수요들이 그쪽으로 쭉 빠질 테니까 그러면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것을 서울에 안 지으면 안 떨어진다 라고 계속 우기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던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도 1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집값이 잡혔는데 수요가 훨씬 더 많았던 공급은 훨씬 더 적었었고 그런데 왜 이번에 3기 신도시는 대상이 안 된다라고 우기는 이유는 뭐냐? 간단하죠. 그렇게 우기는 이유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추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품 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생기죠. 그 불만을 3기 신도시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3기 신도시는 집값 잡는 양적 공급이 맞아요. 자, 그러면서 한 2월까지만 해도 강남 집값 하락 반전했다지만 신축은 여전히 꼿꼿. 왜 신축은 여전히 꼿꼿이에요? 아까 빠슝이나 이상한소, 정땡내 이 사람 완전 용팔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진다. 신축 가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버티는 거죠. 지금도 얘기하는 거. 고품질, 착한 분양가 갖춘 새 아파트 잡아라. 부동산 전문가? 노. 업자죠, 업자. 왜 신축으로 못 하겠어요? 그냥 거래하는 것보다 신축은
수수료가 엄청나니까. 운만 좋으면 수억 돈방석. 운만 좋으면 된다는 게 그런 말은 누가 못해요. 이딴 걸 기사라고 올리고 있어. 근데 어때요? 지금 4월 말에 신축 무너졌다. 수도권 덮친 집값 하락에 신축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다 떨어지는데 신축만 오른다는 게 말이 돼요? 신축도 무너졌다. 강동 에코폴에 실거가 두 달 새 5천만원 가까이 하락했다. 더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하락세가 반전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재건축에서 일반 아파트가 신축까지 퍼졌다. 원래는 신축이 먼저 떨어지고 일반 아파트가 떨어지는데 신축을 계속 호도하니까 신축이 나중에 떨어진 거죠. 근데 신축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면 이제 다시 올라갈 상황이에요 지금이. 노도광이랑 똑같이 호도한 거잖아요. 작전주죠 작전주. 신축 작전주. 풍선효과 퍼진다고 막 했는데 수도권의 경우도 실거래가 하락한 신축단지 나왔다. 김부검에 부천 실거래 4천 떨어졌다. 그 다음에 뭐 안시성 해가지고 퍼진다는 시흥 여기도 실거래가보다 4천 정도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 풍선효과가 더 퍼진다고요? 언제까지? 저렇게 빨리 떨어진 가격에 팔고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승자예요. 황금성 있을 때 내가 조금 저렴하게 내주는 척해서 빨리 팔고 황금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어때요? 예전에 어떤 인간이 라이트하우스 말 듣고 송파 헬리오시티 팔아서 뭐 매덕 손해봤다. 진짠지 아닌지도 모르게 이렇게 얼굴 가리우면서 나오고서 제역을 그냥 초상권 침해하면서 따다 써가지고 썸네일 만든 인간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헬리오시티 금방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도 뭐 때문이에요? 등기가 안 풀려서. 등기 풀리게 되면은 매물 쏟아진다. 왜? 전세 박살나고 있잖아요. 처음에 전세 맞출 때 뭘로 맞췄으니까? 전세 스와핑이나 자금 출처 조사에 걸리는 자금들, 뭐 부모가 내 집에 전세를 살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서 메꾼 거잖아요. 다주택자들은 그게 안 되니까 주담대 40%면은 충분히 낼 수 있지만 다주택자들은 주담대가 안 나오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이런 짓거리 했던 것들 지금 특사경 나오고 다 걸리게 생겼으니까 진짜 전세 세입자들한테 내놔야 되는데 그 세입자들이 지금 공급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공급 과잉 상황이라서 전세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전세가 지금 급하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등기 풀리게 되면 매물 쏟아질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 가격에 유지가 되냐?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때 거기서 뭐 취재했던 사람이 진짜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저 헬리오시티에서 역대급으로 비싸게 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건데 개포레미안 플래스시티 어때요? 떨어졌죠. 2월보다는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격 찍었는데 지금 1억 6천 정도 떨어진 상황이다. 여기 5천만원 정도 가격 차이는 뭐 층수나 아니면은 뭐 동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 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주인 전세나 뭐 이런 걸로 살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뭐 가격을 더 높게 받았다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8억에 샀는데 전세를 10억에 들어와 주면 8억 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은 다음에 이 주인 나가고 나서 20억은 뭐 불법 증여라든가 이런 불법 자금으로 메꾸려고 주인 전세 요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대신에 돈 조금 더 주겠다.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오른 게 아니라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그 다음에 마하레프, 신촌 그랑자이 이런 데들 다 입주. 얘는 7년 차니까 그냥 대장주죠. 근데 이런 신축들 그러면서 15억 선반납 압구정에서 매수인도 후회하고 있다. 매수인도 후회하고 있다. 아파트 값도 낙폭 확대하고 있다. 초고가 단지대 매수 관망세 들고 있다. 이 모든 게 신축 아파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도로 조금 더 버틴 거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결국 제가 말한 대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보면 수용성도 광교 6년 차지만 어떻게 되고 있어요? 9천 떨어졌죠. 이거는 뭐 모르고 거래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실제 거래 가격 자체가 그 다음에 3년차 가격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용인, 광교 여기도 광교 레이크폴에 떨어지고 있다. 신도시라고 예외는 아니다. 자, 전국 신축 프리미엄 감소세. 프리미엄 감소세라는 뭐예요? 분양가 대비 매매가 상승폭을 말한다. 자, 분양가 상한제 하면서 신축 아파트 비싸진다면서요. 1분기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2분기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3분기 되면 팍 치고 올라가겠죠. 왜? 분양가가 바닥을 찍으니까 그때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3분기 때 또 분양가 대비 뭐 프리미엄 올랐다 이런 기사들 나오면은 믿고 걸으면 되겠죠. 지금 어때요? 집 좀 팔아주세요. 강남 아파트 수억씩. 지금이 제일 급할 때죠. 5월 제일 급할 때고 그 다음에 6월 5월에는 양도세 플러스 보유세 피하기 위해서 6월에는 보유세는 못 피해도 양도세는 피할 수 있는 매물들 다주택자들 이런 게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뭐 양도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양도세 뭐 10억 내고 한 5억 내고 그러면은 5억 오른 거보다 양도세 5억 덜 내는 게 훨씬 더 낫죠. 환금성도 좋고 팔기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 한시적 중과 면제를 해줄 때가 다주택자들에게 그래도 너네한테 빠져나갈 길을 마지막으로 마련해 주는 건데 10억짜리가 양도세가 10억짜리가 5억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10억은 더 올라야 되겠죠. 10억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놓는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내놓는 건데 집값 떨어지는 걸 방어하려고 어떤 인간은 저걸 심양 매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심양 매물이 아니죠. 뭐예요? 지금이 다주택자들한테는 안 팔면 안 되는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근데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안 나간다고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주인이 전세를 살면서 매수인을 찾는 매물. 강남이 항상 그게 제일 빨라요. 탈세 꼼수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매매 사업자, 전세 스와핑, 뭐 신탁 등기로 이전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강남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주인이 전세를 살면서 주인 전세. 이거 자금 출처 조사 탈피 피하기 위해서 이 주인 전세를 또 꼼수로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 전세 들어간 단지들, 지금 거래된 단지들은 특사경이 전세 끝날 때 다시 한번 자금 출처 조사를 해야 된다. 전세금만큼 메꾸는 거를 뭘로 하는지 자금 출처 조사를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 3개월 더 연기. 저는 이럴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 이거 왜 연기한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모인다. 조합원들이. 조합 회의를 한다. 근데 모이면 안 되니까 연기를 해준 거죠. 근데 뭔 짓 하고 있어요? 드라이브 스루. 안정될 때까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드라이브 스루 하고 막 해가면서 모이고 있죠. 더 연기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왜? 모임하지 말라고 연기해 준 건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더 모이고 있어요. 그 전에 빨리 해야 된다 하면서 모이고 있으니까 연기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다. 상한제도 늦어지고 드라이브 스루 하더라도 집에 처박혀 있는 것보다는 더 심하잖아요. 퍼질 확률은. 그러면은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더 연기할 필요는 없다. 집값 하락 시작했다. 거래는 실종. 언제예요?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때. 신축 아파트 오른다고 했는데 어때요? 잠시사는 신축 아파트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형 평형대를 중심으로 1억 원 정도 낮아진 급매물만이 간간히 거래되고 있다. 언제? 2007년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고 나서. 리먼 때 떨어졌다고요? 아니죠. 분양가 상한제 규제 들어가고 떨어졌다. 왜냐면은 언론들도 호도해줄 필요가 없고 건설사들도 가격 띄우기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 투기 수요들이 담합하고 뭐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바로 나오는 거죠. 투기꾼들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실수요자들 들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건설사가 엄풀 안 해주면 끝인 거죠. 보면은 웃돈 주고 거래하지만 입주율은 고작 30%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밀어내기 분양 받은 것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시행된다고 해가지고 미리 계속 짓고서 분양 받은 것들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입주율이 작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왜 조합장 인터뷰를 자꾸 들고 나와요? 조합장은 무조건 잘 된다고 하지. 이 사람 뭐 강남 쪽에서 계속 조합장 하던 인간인데. 그 다음에 여기 신축 아파트 디커플링 신화 청약 인기 지속된 듯 신축 떨어지고 있죠. 신축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한모 랩장은 뭐라 그래요? 인기 지속된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분양 받으세요. 이러고 있다. 전문가란 인간들이. 전문가예요? 결론. 신축 아파트 하락? 아까 봤지만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했죠. 신축 아파트 하락은 시작도 안 했다 아직. 저 정도 떨어진 걸로는 시작도 안 한 거다. 청약? 신축 아파트 고가 매수? 고가 매수라고 말하고 지금 금매 매수? 절대 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아무런 저런 호도를 하더라도 하락세는 가속화되면서 신축 역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